자, 오늘 3월 9일 오늘장 모사지 시간인데요. NXT 시장이 8시부터 매매가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 종목들,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거래되는 NXT 시장의 움직임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가가 일단 오늘 제목대로 100불을 돌파하는 선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WTI 기준으로 아까 107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이렇게 WTI가 107불까지 선물 가격 시작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 버려가지고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시장을 좀 좌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90 넘었다, 이것도 놀라웠는데, 주말 사이에 사실 이제 전황이 더 많이 좀 악화가 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investing.com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7시 좀 넘어가지고 유가 관련된 데이터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18% 17% 이렇게 올라가지고 오늘 유가 관련된 이슈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좀 센 편이죠. 정유주들도 그렇고, 지금 땡땡 석유나 이런 애들은 이제 NXT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고, 정유주들, S-오일, SK가스, 대체 에너지 쪽으로 풍력이라든가 원전 이런 것 쪽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 격화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방산주 쪽 분위기가 좋고요. 유가, 대체 에너지, 원전, 태양광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방산 이런 거 빼고 약세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런 정도입니다. 요거 빼놓고는 다 약세죠. 태양광도 있고, 여기 넓혀서 보면 이제 LNG 요런 쪽도 있고요. 자, 지금 요런 흐름들인데 딱 극명하게 딱 차이가 나는 게 전쟁이 계속된다, 장기화된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고요. 물론 유가도 올라가서 정점을 쳐야 이제 끝나겠죠. 그러니까 어중간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미스했던 부분이 딱 일주일 전인데, 지난 화요일날 이제 연휴가 지나고 화요일날 시작됐을 때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한 4주 정도 걸려, 이런 얘기와 함께 이란이 지금 2, 3일 만에 항복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동성들이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안정이 되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했고, 또 오늘 막 시작된 유가가 무려 17%나 올라가서 큰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역시 유가가 만드는 이제 인플레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커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일단은 물론 플러스 나는 애들 있습니다. 아까 오늘 제가 NXT 시장 보고 하나솔루션 사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8%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사야 되는데,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플러스로 돌았어요. 오늘 제일 아쉬운 게 하나솔루션이 아침에 마이너스 8%였거든요. 아니, 오늘 태양광 대체에너지 개념으로 해서 마이너스 8에서 보아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 전환, 요런 종목도 있어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장이 워낙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되게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은 애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죠. 지금 한 3, 4%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당연히 고유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원전, 뭐 태양광, LNG,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더 쓰지 않겠느냐. 물론 사실 되게 이런 것들 갖춰서 정책으로 변화하는 와중에 유가는 고점치고 다시 웬만큼 내려가겠죠. 예, 뭐 이란 미국과의 전쟁이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게 할 거 아니라고 하면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 다만 3, 4일짜리가 아니라는 거고 뭐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 거 보면은 한 2, 3주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2, 3주 안에 이제 우리 그 계좌 변동성도 커지고 또 계좌도 녹아들고 이러니까 문제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안 빠지고 견뎠다가 웬만큼 눌림목에서 왕창 들어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같은 날 금요일날 그냥 목요일날 반등 나오고 금요일날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아 이제 좀 웬만큼 안도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넘기자 이렇게 시작했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NXT에서 7% 정도 지금 한 6% 정도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일단 있고 뭐 그렇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지금 다 거의 한 5%에서 한 7%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다음날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한 10%가 기본이었잖아요.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내려가는 애들이 수두룩했었고 근데 유가는 더 세게 올라갔고 불안감은 커졌지만 그만큼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학습 능력,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이 놀라지 않겠죠. 예. 저는 뭐 마이너스 700까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봐서는 마이너스 한 이것도 뭐 크지만 마이너스 한 3, 400? 예, 이 정도쯤은 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뒤에 뭐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전약 후강이 나올 수 있느냐 뭐 물론 모색을 하겠죠.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막 급변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날까 싶습니다. 뭐 분명히 그런 움직임을 좀 자제하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컨센서스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든 뭐 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유가가 급등하는 거에 따른 대안 개념 그래서 원전, 태양광, 풍력 뭐 ESS 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스터빈, 뭐 LNG 이런 거 관련주들도 강세일 거고 뭐 지난주 내내 이제 방산주 울고 먹었는데 방산주는 뭐 지난주 워낙 흐름이 좋아서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란의 미사일은 거의 재고가 바닥났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무기적으로 이게 대항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거는 곧 생각보다 장기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한켠에서는 그런 의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말에 저렇게 갖다 부었는데 쟤네들이 솔직히 견딜 수 있을 거냐. 근데 견뎌보겠다고 하는 뜻이겠죠. 하메네이 차남을 결국 지도자로 다시 옹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사실 뭐 식민지도 아닌데 지도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니까 되게 관계가 되게 웃기게 됐어요. 뭐 이란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 이게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그러면 뭐 굉장히 온순한 사람 누구 내세우지 않으면 승인 없고 그 사람이 되면 며칠 내로 또 타겟 잡아가지고 하메네이처럼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또 폭사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니까 이란은 또 원래 하메네이 죽을 때 몇 단계까지 흐름을 이렇게 차기 차차기까지 정해놓고 죽었는데 원래는 아들 보러는 하지 말라고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란의 그 또 뭐 협의체에서는 글쎄 이게 의지를 다지기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메네이 차남을 지도자로 옹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이 좀 불편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에너지, 태양광, 방산, 정유 이런 것들 빼놓고는 네, 거의 약세죠. 제가 그나마 오늘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수익 플러스라는 코너 해가지고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예, 그 종목 하나는 좀 세네요. 예. 지난주에도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이게 대체에너지 관련된 쪽이 골고루 뭔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게 부각돼도 좋은데 뭐 이런 시각인지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반 장세라면 뭐 하락 종목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같은 그거죠. 예, 뭐 700 빠지고 그 다음날 500 오른 날이 있었으니까 그런 급반전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반전이 나올 거냐 하는 거, 뭐 그걸 이제 노림수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뭐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져. 사실 이게 그런 웃긴 게 오늘 우리 시장이 뭐 유가에 반영돼 가지고 미리 지금 반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하루 종일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7%나 오른 게. 저게 만약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밤에 미국장 또 아작 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미국이 지금 최대 수출국이니 뭐니 해도 유가가 저 17% 올라서 인플레가 우려된다? 그래서 경기는 꺼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의 상승폭만 보면 더 세진 거예요. 예, 뭐 7%, 8% 이렇게 올라간 건 알겠는데 지난주에도 여기 지금 18%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뭐 16에서 18%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오름폭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충격도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완만한 속도로 예, 오르면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오르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오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장이 또 기대 이상으로 빠지면 그러면 내일 우리 장은 또 괜찮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뭔가 좀 노려보시는 분들이 물론 뭐 오늘 진짜 깊숙하게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난주에도 그랬었으니까 뭐 진짜 뭐 제가 바라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진짜 한 3, 400 이상 빠져버리면 기회다 이러고 지난번에도 5천 한 8, 90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한 5천 뭐 100대라든가 이렇게 혹시라도 내려가면 기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 상황도 고려해서 만약 또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 한 5대5 정도로 반분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밤에도 제가 내일장 투자 전략 1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얘기 드린 게 결국은 잘 모르면 반반이다. 저도 지금 가이드 계좌 거의 50% 현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말을 지내왔는데 오늘 갖고 있는 주식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불안해요. 근데 적어도 100% 주식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글쎄 반반이니까 빠져도 반 올라도 반 좀 덜 먹고 덜 깨지고 지난주보단 확실히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폭락일 때는 그냥 주식 100%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빠졌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겠죠. 계좌가 아무래도 뭐 비중이 50% 정도이니까 뭐 그런 정도 상황이 나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오늘 그래서 분노에 매수를 하면서 왕창 끌어올려 아니까 현금 있는 47%를 전부 다 주식으로 태울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오늘 다 태워? 아니면
내일까지 좀 나눠 갖고 태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8시 46분 NXT 거래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6%대, 7%대 사이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 지금 사실 이제 위험은 더 커진 것처럼 보이고 장기화된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변동성만큼 똑같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놀라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예. 어차피 진행되고 있던 악재가 조금 더 악화되었는데 아 이것들 보게 이렇게 할 정도냐 그냥 어이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지금 감정선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오늘 고비는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WTI가 설마 100불까지 넘을 줄은 몰랐다 이거에 대한 충격이 좀 있겠죠. 예. 딱 일주일 전에 60불이었는데 65불이었던 게 지금 최소 50% 이상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단기 급등 랠리를 하면서 유가가 107불까지 아까 나오는 거 봤는데 결국 이게 이제 두 자릿수냐 세 자릿수냐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50불까지 나온다 이런 거 이제 근접할 것 같으니까 그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증폭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라면 문제요. 시장이 짓눌리는데 또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건 20% 정도 올랐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천궁 관련된 미사일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한데, 근데 LG넥소는 이제 지난주에 5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아까 초반 시세가 9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겠죠. 아무리 찾는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는데 주가는 이미 한 80%쯤 올라 버렸어. 일주일 만에. 좀 에바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황대로면 지금 뭐 한 플러스 한 15% 20% 이렇게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초반 가격보다 지금 음봉 나 있고 그러니까 방산도 방산이고 근데 유가주도 오늘 뭐 땡땡 석유니 이런 애들 쓰겠죠. 이따가 50분에 호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최소 두 자릿수 초반이나 이렇게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주가는 또 한 10%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 뭐 우리나라가 이제 유가 상한제도 한다 그러지 뭐 유가에 대해서 이제 기름값을 뭐 국제 시세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좀 비탄력 쪽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뭐 출발은 되게 높겠지만 국제 시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 뭐 어느 정도 유진되겠죠. 유가가 뭐 놀랄 만큼 올라가고 있으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억압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8시 50분 이제 몇 초 있으면 호가가 나올 터인데 아이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원래 야간 선물 3.2%대로 치면 마이너스 한 180 정도 내외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예상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4% 정도 마이너스 아닐까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7%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왜 쉽게 마이너스 10% 12%도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중간이에요. 조금 안 좋은 악재 나왔을 때 마이너스 3% 내외 지난주 최악으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한 12%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거에 중간 정도에서 일단 눈치를 본다라고 보겠죠. 이게 지금 뭐 야간 선물대로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3-4%가 맞겠는데 지금 유가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훨씬 더 빨리 내려온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10으로 갈지 뭐 마이너스 5 이내로 줄어들지 부분은 결국은 오늘 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갖고 가느냐인데
뭐 그렇게 막 저가사자 쪽으로 들어올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뭐 개인들만 오늘 또 열심히 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호가들 한번 볼게요. 예상지수도 나올 텐데 예상지수가 뭐 236이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0 정도. 마이너스 한 2, 300 정도 봤던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이네요. 강한 흐름이고.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선물 지수보다 좀 더 빠졌죠. 지금 260포인트면은 거의 5% 가까이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지난주 한 수요일이나 나왔던 그거를 답습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느낀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 100불이 넘었다는 건 사실 과거의 많은 사례로 보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물론 이제 90불에서 올라온 거지만 한 120불 올라오다가 도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가 가지고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느냐의 상황인데, 어쨌든 초반에는 100불 안 넘을 걸로 봤는데 100불이 훌렁 넘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예요. 출발은 일단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지수로 출발하는 걸로, 마이너스 한 4에서 5 정도 프로테이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겠죠. 뭐 흥구석유 같은 거 금요일날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금요일날 빠지는데 산 사람이 용자겠죠. 아침에 당연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 올라서, 그 WTI 오른 정도만큼 올라서 지금 호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침에는 100불 넘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충격을 받으니, 뭐 제가 아무리 돈을 못 버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오늘 저런 뭐 주유소 대리점 뭐 이런데 종목들이 많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호가들이 글쎄요, 아직 한 5, 6분 남았는데 조금씩 더 밀리면서 300포인트 마이너스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55포인트 뭐 이 정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뭐 기대값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사냥을 좀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야 뭐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다 포지션 따라서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현금 잔뜩 만들고 계신 분도 오늘 뭐 빠져라 많이 빠지면 내가 사줄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현금 비중 없는 분들은 좀 덜 빠져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좀 덜 빠지길 기대하는 것밖에 뭐 천수답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식이 100%면 덜 빠져야 돼. 뭐 지난주에 목금 정도에 보여줬던 그런 흐름을 기대하실 거고, 현금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같은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700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을 기대할 거니까, 양쪽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중간 어디쯤 되겠죠. 그러니까 야간 선물 기대대로만 보면 마이너스 한 150에서 180 정도가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유가가 오늘 추가로 엄청나게 이제 올랐다 가지고 한 번 더 놀라니까 한 300포인트 정도 내외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만큼 심리적으로 정말 우리 스스로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놀랬지?
107달러 되는 거 보고 완전 환장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만큼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동요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합쳐져서 가격이 나오고 주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지금 조금 더 올랐네요. 108불까지 플러스 19%. 뭐 브렌트유도 108달러 거의 원래는 브렌트유가 더 비쌌었는데 이거 지금 뭐 순간적으로 보면 WTI가 거의 대등한 수준 정도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지금 그 미국도 이제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야간 선물이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얘네도 지금 추가로 뭐 테크주라든가 이런 것들 1% 후반, 뭐 US 20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이상 나와서 오늘 이제 추가 하락이 기대되다 보니까 예상이 되는 거죠. 기대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는 뭐예요? 오늘 밤에 미국장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낙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음이야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테스트를 한 번은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5100대 정도 한 번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까지 오늘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5100대 정도는 한 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 폭락장 대처법이요? 저처럼 아주 모르면 5대5로 가는 게 최선이겠죠. 현금 주식 5대5로 가는 거. 덜 깨지고 덜 먹고. 근데 폭락작이라는 걸 우리가 금요일날 그럼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뭐 주식을 현금으로 다 바꿔놓고 나왔겠다 이 생각이었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반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줄여놓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지금 오늘 왕창 빠지는데 출발이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뭔가 대비가 돼 있으시냐. 대비라는 게 뭡니까? 살 수 있는 대비가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살 수 있느냐 지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있느냐. 뭐 없으면 괴롭죠 솔직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뭐 딴 건 모르겠어요. 지금 출발할 때 뭐 다른 지금 뭐 다들 약하게 출발하는데 뭐 변별력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냥 지난주 후반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냥 코스닥 관련해서 지수에 뭐 지금 밀림을 안타까워하지만 좀 돌면은 제 생각에는 삼성자이닉스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빨리 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아침에 일부는 코스닥 관련된 ETF 쪽으로 좀 시가사자 좀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낮게 출발하네요. 뭐 거의 한 10% 정도 마이너스로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싸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날 산 거보다 훨씬 쌀 것 같아요. 지금 뭐 극도로 안 좋게 출발합니다. 흐름들 별로고 상황도 별로고. 자, 마이너스 350 출발이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60 출발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10으로 출발하니까 출발을 안 했어.
네, 지금 지수는 순간적으로 조금 더 밀려서 뭐 370, 마이너스 67 요렇게까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 있으신 분들은 노려보실 만하죠. 네, 지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야 대처 방안이 없잖아요. 뭐 반등이 나오면 뭔가 좀 팔아야지 이 생각 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뭘 사느냐? 저는 지금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단 주문 넣어봤는데 뭐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해가지고 16,200원 정도쯤에 들어올 것 같은데 한 2,000원 빠지는 거네 그러면. 자, 일단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늘 좋네요. 11%까지 LNG 관련해서 16,220원에 들어왔네요. 예. 자, 시가 매수했습니다. ETF. 예. 글쎄 반등이 좀 나올까? 예. 그거 조금씩 사봤네요. 예. 자, 지금 뭐 흥구석유 한 15% 올라 있고, 네, 뭐 지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올라가는 거 그나마 한 200개. 이게 지난주 같았으면은 5, 60개 나올 거였는데 그나마 예,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그 상승 종목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예. 지난주보단. 지금 예, 태양광 쪽이나 뭐 원전 쪽은 그래도 좀 예, 무난한 편입니다. 예, 그래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뭐 그래도 사자마자 한 2.5% 올랐네요. 예. 소량이지만 예, 약간이라도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도 그랬지만 수급이 약간 코스닥이 조금 유리하게 도는 개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코스닥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오늘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제일 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에 어차피 약한 건 도찐객찐인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순서로 보면 코스닥이 좀 빠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2배쯤 추종해가지고 코스닥 150 종목 그 선물 가격 대로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다행히도 좀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또 많이 샀네. 아침부터. 예, 개인들은 팔고 있고. 근데로 반대로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고, 이게 지금 반등 탄력으로 보면 어디가 빠를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가 더 빠르겠네 이런 생각 분명히 들죠.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는 코스닥이 좀 돌겠다가 좀 이상한 어감으로 들리는데 약간 돌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4.7% 올랐어요. 시가에서. 제가 사고 나서 보니까 4.5%좀 오른 걸로 나오는데 뭐 아침에 가장 무난한 출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키움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예, 금융투자교육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거 교육을 받고서도 못 들어간다고요? 예, 왜 못 들어가? 예. 그냥 내가 사겠다는데. 금융투자교육원 교육받고 그 수료증 번호를 등록해놓고 레버리지 ETF 살 수 있는 계좌로 다 변경이 됐는데 살 수가 없다고요? 사지 말라 그래요? 뭐 회사에서 그렇게 또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데가 다 막히진 않았을 겁니다. 뭐 키움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으니까 했겠죠. 아무래도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이쿠요. 오늘 LNG 쪽 분위기 좋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한국 카본도 아까 NXT에선 3%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꽤 흐름을 좀 강하게 타고 올라오면서 플러스 5%까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NXT에서 하나솔루션이 초반에 마이너스 8%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지금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 엑스비스라고 야, 요거 노림수 한번 가져볼 했는데 거래량은 좀 터지고 있습니다만 그 상한가 따따블이에요. 이 장에. 예. 따따블로다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흥구석유 17% 상승 유지되고 있고 네, 오늘 뭐 NX 한전 관련된 그러니까 NX LNG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센 편이고요. 예. 그 외에 뭐 삼성자이닉스는 6%, 7%, 예, 현대차도 7%, 뭐 그 정도만큼 하락을 계속 뭐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이제 천공투 관련주들 이런 것들 세고 오늘 단조 세네. 한일 단조 세니까 단조 종목 중에서 뭐 태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강한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사료 가격 올라간다 그러니까 남해화학이 지금 상한가네요. 예. 사료 관련돼서 지금 한일 사료, 뭐 남해화학은 이미 상까지 갔고, 예, 지금 삐져 나간 게 사료 쪽으로 갔군요. 예. 먹자 쪽도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간다 이러니까 한일 사료가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뭐 미래 생명자원이나 뭐 이런 애들도 좀 올라가겠네요. 이게 지금 이런 쪽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먹자도 이제 걱정된다 이런 논리겠죠. 예. 자, 어찌됐든 지금 코덱스 처음에 들어가서 현재로 이게 예, 그래도 한 5% 넘게 올라왔어요. 지금 뭐 사실 개별주 중에 시작되고 나서 5%쯤 올라왔어 이런 종목이 거의 없잖아요. 지수 예,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60포인트에서 40포인트로 주니까 예, 그거에 따른 이제 반등이 2배 정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장점이겠죠. 물론 빠질 때 2배로 왕창 빠지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만 오늘 봐서는 약간 계좌 빠지는 거 좀 막아주는 역할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보겠죠. 예, 뭐 비중 문제겠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예, 올라가지고 출발하는 지금 급락장에서는 예, 뭐 현대중공업만 보면 오르네요. 예, 삼성중공업도 플러스 나오고 조선도 예, 이게 유가 상승에 따른 LNG선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로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LNG나 이런 것들은 저장 창고를 금방 못 만들기 때문에 배에다가 저장해서 바로바로 뭐 하역해서 쓰고 이런 것들의 수요도 있어서 LNG 선 자체에 대한 이제 발주가 늘어난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알래스카 LNG 이런 거 투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특별법 하고 나서 뭐 미국에서 LNG 터미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고 역시 본행제 관련해서 뭐 한국 카본 이런 것들도 LNG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올라가고 또 원전도 올라가요. 지금 두산 에너빌이 뭐 크진 않지만 우리기술
또 뭐 BHI 이런 것들 강세 나오죠. 예. 하나오션도 뭐 크진 않지만 1% 정도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 이건 또 뭐냐? 예. 예, 뭐 특별히 개인 얼굴 이름 언급해서 예, 뭐가 시원한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거 좀 지워주시고 요번 좀 조용하게 어떻게 좀 내보내 주세요. 예, 관리자님이 계시면 아니면 이거 내가 내보내야 되나? 예. 이런 거 좀 올리지 좀 말자. 예. 그거 쓰잘데없이. 예. 여기 장 빠지는데 뭐 글쎄요, 트럼프 때문이다? 예. 이란에서 버텨서 그렇다? 뭐 이유를 갖다 놓으면 뭐 몇 가지 좀 인물도 나오고 뭐 하겠습니다만, 예, 진짜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 예. 주식하면서 남 탓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예. 빠지는 게 다 예, 결국은 증권 투자할 때 그 알람이 나오지만 투자의 뭐 결과 책임은 다 본인한테 있는 거지. 예. 누구 때문이다라는 게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소송을 걸면 이겨서 환불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수가 지금 한 10여 분 지나면서 더 밀려요. 다시 밀립니다. 예, 코스닥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뭐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 보면 알죠. 17,200원 나오다가 지금 16,700원으로 다시 밀렸으니 야, 주가가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삼성자 하이닉스도 지금 7%대 후반이거든요. 예, 현대차가 다시 9%까지. 아, 이게 지금 뭐 유가가 더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외국인들 지금 보면은 코스닥 사자도 좀 줄었고, 코스피는 계속 팔자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만 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개인들 힘이 물론 대단하죠. 요새 대단하시지만 내려가는 거에 이제 이거 맨손으로 예,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예, 결코 지금 뭐 유리하진 않죠. 예. 아, 물론 이게 이제 오늘은 그런 거고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반반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일어나면 내일은 또 플러스 300 보고 뭐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 이란이 거의 항복 내지 뭐 지도자를 온순하게 다시 바꾸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쭉쭉 올라갑니다. LNG의 최대 수혜주 한국카본도 올라가고요. 예. 태웅도 만만치 않고, 네, 지금 이쪽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뭐, 제가 오늘 주제를 그 10일 이후에 이제 4대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오늘 뭐 보면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거에 깝깝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있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 저는 기름값 관련주보다는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태양광, 풍력, LNG 오늘 LNG가 탑이에요. 왜냐하면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시에 미국에서 LNG 터미널 지어줘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주말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카본 이런 것들 강합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또 FLNG 쪽에 또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강한 것 같고요. 자, 뭐 비료, 석탄 다 올라간다 이러니까 오늘 사료 종목들 급등하는 거고, 네, 비료, 사료 종목들 남해화학 여기 딱 있잖아. 예, 비료, 사료, 남해화학 예, 오늘 상쳤어. 예, 빠른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한일사료도 있고 미래생명자원 곡물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비료 가격이 뭐 중동에서 20톤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90만 원 됐다잖아요. 며칠 만에. 4배나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또 비료 관련주가 엄청나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고.
자, 북극 항로 쪽이 조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라도 좀 짧게 가자, 고유가 시대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일부 뭐 물류 관련주, 해운 물류 관련주 이런 것들 관심이 좀 커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인플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민스키 모델 가지고 어제 설명드렸는데 이거 오늘 참 재수 되게 없는 그래프이긴 합니다만, 민스키 모델에 나오는 이 그래프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너무 닮았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많이 닮아서 남은 게 그러면 이거냐? 남은 게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모델이 떡하니 원래 뭐 몇십 년 전부터 있던 모델인데 어떻게 이거에 아주 근접하게 모양을 만든 게 코스피냐. 여기에 뭐 중간에 한번 턱이 걸렸다가 그 지난주에 반등 같은 느낌으로 아주 흡사 모양이 나오는 거,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계속 공격을 세게 하면 이란의 미사일이 한 7, 8일 지나니까 거의 안 날아가더라. 이제 이런 거라 뭐 재고가 거의 떨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금방 끝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지수가 많이 내리고 내려가잖아요. 다시 코덱스도 거의 뭐 제가 산 가격에서 멀지 않네요. 어우 젠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좌절만 할 거냐, 아니면은 약해진 어떤 상황에서 뭔가 좀 노려보는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봐서는, 제가 봐서는 내일부터 이제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 요런 또 이벤트들이 내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대미투자 특별법도 원래 오늘까지 통과액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쯤 표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10일날 이벤트라는 거죠. 오늘은 뭐 거의 최악에 가깝게 좀 내려가는데, 오늘 그래도 뭐가 건져보려고 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역시 코스닥의 뭐 대형주, 또 로봇주, 뭐 그 무인화 관련주, 또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아직 뭐가 선정된 건 아니지만 결국 원전 아니면 뭐 LNG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인터배터리 행사도 내일 모레부터 있으니까 요런 이제 4대 이벤트에 좀 주목하시면서, 오늘 어차피 내려가는 건 뭐 방산주, 유가, 뭐 일부 대체에너지 빼놓고 다 내려가는데, 내일 시장을,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급반등도 기대를 해보겠지만 내일이라도 좀 올라오려면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섹터에서 그래도 누림수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값이면.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수가 다시 지금 많이 내려가서 400자, 외국인들 매도가 아주 급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1000억 매수였다가 많이 줄었어요. 250억으로 줄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상승 종목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걔네들만 이제 세게 가는 거죠. 더 걔네들만 더 세게 갑니다. 이게 웬일이야. 남은 애들은 얘네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런 애들을 좀 땡기겠죠. 더 이제 자극적으로 얘네밖에 없어, 이번 장에 히어로는 얘네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제가 대충 보기에는 지난주에 이제 왜 코스닥도 보시면 지난주에 많이 빠지던 날 수요일날 보면 15% 빠졌었잖아요. 지금 5% 정도인데, 어쨌든 뭐 코스피도 10% 빠졌었죠. 근데 지금 한 7%, 뭐 대단히 많이 빠지는 거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는 거냐, 놀라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107불, 108불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경기를 일으키는 게 상식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그게 이제 수급으로 나올 것이고. 예. 지수가 400자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팔자가 좀 급해지다 보니까. 민스키 모델을 가는 걸 제가 권장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비슷해서 좀 섬찟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저렇게 가는 걸 무슨 진짜 거짓말로 진짜 인버스 고버스라도 쳐놓고 나서 저렇게 주장하면 또 웃긴 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시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다, 이거죠. 와우, 조금 더 사보려고 코덱스 주문 넣었더니 글쎄 500주 넣었는데 50주만 사지고 호가가 올라버렸네. 240원에 넣었는데 시가보다는 20원이나 더 주고 샀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사지고, 그거 뭐야, 거래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400하고 한 60 정도가 일단 약간 노림수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1100을 깨느냐 아니냐랑 코스피는 지금 5200, 제가 5100대 한번 보여줄 거라 그랬죠. 5100을 잠깐 지금 보여주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은 5100이 깨졌었는데 오늘은 좀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5100을 진짜 깨서 완전 쌍바닥을 한번 구경시킬 거냐, 아니면은 5200 정도 사수하는 분위기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학습 효과 기준으로 보면 5100을 깨지 않고 버티는 게 오늘은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 5200과 1100 정도 라인을 갖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더 한번 쑥 내려갔다 올지. 지금 코스피 선물은 마이너스 8%거든요. 하한가에 하한가. 지금 선물이 며칠 전에 한번 상한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한가 8%. 에이코, 죽어라 합니다. 삼성자이닉스 9%까지 내려와서 견뎌줬으면 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밀렸다가 어떻게 결국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지금 코스닥도 1000억대 순매수해서 거의 보합으로 줄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파는 속도 25분 만에 7천억 매도하면서 개인들의 매수만 지금 유도가 되고 있을 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지금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침에 잘 사가지고 5% 플러스 났다가 다시 보합이 됐어요. 이거 5%라도 생길 거 그랬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5%, 10%, 아니 9%, 10%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0% 내외고,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10, 뭐 SK도 마이너스 10이네요. 예, 지금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10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올라가는 뭐 사료주나, 예, 일부 오늘 신규주들 좀 나름 강세가 있고요. 예. 신규주가 이제 아무래도 신용 물량도 없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의무 확약 비율도 굉장히 높고, 네, 엑스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순간적으로 4만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네요. 상한가로 다시. 아까 대단한 건 S팀이라고, 이게 모델 에이전시인데 아까 마이너스 한 15%였거든요. 그러던 게 지금 플러스 12%니까 이 녀석이 많이 올랐어. 예. 오히려 실하게 올라왔습니다. 되게. 자, 코덱스는 500주 추가한 게 결국은 사졌는데 240원에, 예. 반전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예. 사료주, 뭐 또 해운 물류주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흐름들이 뭐 대부분 약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자꾸 올라가는 거 몇 개 얘기 드려봤자 이게 대표성,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화마를 피한 섹터는 분명히 대체에너지와 또 방산 뭐 이런 쪽의 일부 종목들 뿐이지 딴 것들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삼성자 하이닉스 10% 빠지는데 뭐, 예,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나는 괜찮아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겠죠. 반도체 소부장이 뭐 삼성자 하이닉스랑 거의 뭐 동급이에요. 다 한 8%, 10%요 내외. 조금 덜 빠진 애들 한 6%대고, 예. 그런 애들 정도. 지난주에 왜 다 빠질 때 혼자 안 빠진 테크윙도 오늘은, 예, 빠집니다. 예. 조금이지만 좀 빠지고. 자, 어쨌든 오후 들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지지 포인트는 결국은 5200과 1100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수할 수 있느냐. 그게 사수가 되어야 된다는 뭐 당위성이 아니고, 이 정도 이상 더 무너지면, 네, 올라올 때 더 힘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뭐 주장하고 싶은 건, 뭐 밀릴 때 밀리더라도 사실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내가 겁먹고 드디어 팔고 탈출하면 잠깐 속이 시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꽉 잡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 제가 반 정도 이상을, 예, 정리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에라도 좀 리스크 좀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 결국 저는 오늘 보면 내일 반등이 있을까에 대해서 별로, 예, 뭐 기대값이 없겠지만, 뭐 지난주는 뭐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나요? 예. 진짜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올라온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완전히, 저는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좀 믿거든요. 예, 지금 많이 내려 찍고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오후 들어서는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는 조금 줄어든다에, 뭐 지금 사실 벌써 9시 30분이라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 제 시간은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30분 안에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하겠습니까마는, 현금 있으시면 저는 물론 한 30-40% 이상은 투입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침에 갖고 있던 현금의 뭐 한 40% 정도만큼은 지금,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어요. 200원대. 뭐 그나마 지금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돌면 빨리 돈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지금 외국인 수급만 보셔도, 물론 뭐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도 샀다가 1000억 샀다가 조금, 예, 거의 보합으로 내려가긴 했어도, 그래도 지금
뱉어내는 속도라든가 뭐 사는 속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예, 코스피보단. 뭐 어쨌든 콩알만큼이라도 덜 팔거나 아니면 사는 관점이 있으니까 지금 약간 이제 순매도로 바뀌었으나 속도감은 어쨌든 다르죠. 아침에 1,000억 샀다가 보합까지 밀린 거랑 그냥 아침부터 쭉쭉 팔아대는 거랑 조금 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뒤에 또 시간이 급해져가지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지만 결국은 그래도 내일 기대값이 있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 배터리, 또 대미투자 특별법, 또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이구야, 머리가 또 이렇게 멈췄니? 액티브 ETF. 이거 액티브 ETF는 오늘 저녁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뭐 6시 반인가 설명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또 청사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액티브 ETF는 진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개인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패시브 ETF는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시가총액 배분해가지고 사는 거고요. 액티브는 이 안에서 히어로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삼성하고 지금 타임폴리온가 뭐 이렇게 붙는데 스타주를 발굴해서 훨씬 비중을 높게 가가지고 수익률을 뭐 급상시킨다 이런 논리를 갖고서 접근하는 거라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나면 훨씬 세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액티브 ETF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 삼성이나 타임 거 나오면 이걸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3000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처음 나오는데 저는 뭐 과거에 한 30여 년 봤지만 옛날에 무슨 선박펀드 나오고 항공기 펀드 나오고 옛날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나오고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희한한 펀드제 이것도 펀드잖아요. 일종의 ETF라는 게 매매가 아주 편해서 그렇지 1호로 나오는 거 가입하면 웬만큼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진짜로 뭐 내일 당장 반응이 없어도 액티브 ETF에서 분명히 히어로 종목을 찾으면서 주력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아마 성과가 좀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적지만 또 지수가 약간 낙폭을 좁히면서 지금 저는 코덱스 보면 알아요. 그죠? 16,300원, 뭐 200원대 이러더니 지금 700원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반등을 한다는 거죠. 아까 400 이상 빠졌다가 지금 350으로 그나마 좀 줄었고 60 한 4, 5까지 갔다가 한 10포인트 줄었고 이게 뭐 근데 순간적입니다. 올라가는 거 같았다가 또 좀 있으면 확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좀 어려운데 적어도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도로 바뀌자마자 또 약간의 순매수도 좀 들어왔네요. 사실 지금 나스닥 선물 큰 반등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물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좀 터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얘네들도 자는 시간이잖아요. 눈 뻘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선물은 작은 매매 왔다 갔다가 큰데 그게 이제 트릭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물 도는데 이랬다가 또 오늘 밤 10시 되면 확 바뀌어서 또 안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고 오전 내내 그냥 침울하게 우리장 연동돼 가지고 봤을 때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다가 우리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돌아서 낙폭이 좀 줄어드는 케이스도 또 있고 다 날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9% 후반까지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7% 정도 내외로 좀 돌면서 낙폭이 정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 자 보세요. LIG 넥스원 마이너스 나잖아요. 아침에 제가 90만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할 일은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자 어쨌든 전체 장을 생각해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게 오히려 이제 내려오는 게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전체 장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방산주가 뭐 쭉쭉 갈 때 시장이 지금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가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 뭐 오늘 아침까지 큰 역할을 하면서 거의 뭐 80%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좀 니네 쉬어라. 그래야지 이제 다른 좀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가 반등 나온다. 요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LIG 넥스가 뭐 사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무리하게 사신 분 빼놓고야 다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쉬고 정상 레벨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이렇게 좀 손바뀜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히 이쪽으로 돕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7, 8% 마이너스이고 상태가 뭐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찌됐든 좀 찾아봐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분위기가 오늘 안 좋게 끝나든 뭐 요 정도로 끝나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200과 11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의 그 한계 아니 그러니까 지지 이거의 기준점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요거가 오늘 사순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갈림길일 것 같아요. 그나마. 자 지금 저희 방에 아침에 1000분 오신 게 한 3주 전에 그렇게 많이 오시다가 갑자기 제가 금요일 날 좀 이탈하고 잠깐 딴짓하고 이러는 사이에 한 500분 시대로 돌아갔다가 오늘 어디선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시 1000명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갖고 함께 해주시고 뭐 제 말이 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제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딱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주식 100% 안고서 맞았던 거에 비해선 굉장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왜? 아침에 53대 47이었기 때문에 맞아서 흘러내렸죠. 당연히 계좌 깨졌는데 그래도 훨씬 덜 깨집니다. 이게 지금 뭐 지수도 지난주만큼 깨진 건 아니지만 와 아침에 제 가이드 계좌 지난주에 하루에도 막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은 현재 한 2.5%밖에 안 깨졌어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양호하죠. 이게 종목들이 뭐 안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비중을 줄여놓으니까 덜 깨지는 거죠. 현금이 아까 출발할 때 기준으로 47%쯤 있으니까 장이 뭐 이렇게 내려와도 어쨌든 덜 깨지잖아요. 덜 깨지는 거. 그런 정도만 해도 이제 지난주보단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비슷한 상황에서 막 한 6, 700 깨지던 계좌가 오늘은 한 300 정도 깨지고 있네. 그래서 깨지는 게 뭐 편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깨진다에 좀 안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한 50%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진짜 치명적으로 밀리는 애 있으면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100% 주식을 다 물려 있으면 뭘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마이너스 10% 팔아갖고 마이너스 한 6, 7% 되는 거 사보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금이 있으면 어쨌든 화마를 좀 피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내린 날 뭐 진짜 약간 유유자적 하면서 박앤세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주워보자. 지난 금요일보다
지금 최소 한 5, 6%에서 10% 정도씩 빠진 애들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얘네들이 좀 오늘 개별학제가 있습니까? 뭐 개별적으로 뭐 횡령을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적이 크게 빠질까봐 걱정돼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물론 뭐 큰 변수지만 이제 유가가 100불이 넘었어 이거 가지고 집단 경기를 일으키는 것 뿐이잖아요. 유가라는 게 그럼 100불 정도 넘어서 이게 그냥 올해 내내 갈 거다. 뭐 이렇다면 사실 주식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진짜로. 올해 내내 100불 이상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측이라거나 그걸 넘겨짚어서 알 수 있으리라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내용들이죠. 그럼 메가 변수, 그런 매크로 변수 같은 것들이 사실 평소에는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요새 보면 환율, 금리, 다시 이제 매크로 변수가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고, 예, 금리가 어떻게 되고, 또 유가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전체 시장과 내 주식을 예,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주요 변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원 달러도 1495원이에요. 저번에 잠깐 뭐 1500원 넘었었는데 그때는 밤에 우리 시장 없을 때 잠깐 그랬던 거고 지금 다시 1490원. 그럼 뭐 당국에서 또 어떻게든 개입을 할 거냐 여부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시장이 결코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벌써 1조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예, 코스닥도 처음에 1000억 매수였다가 그냥 500억으로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시장 어디도 지금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고 지금 예. 근데 그렇다고 LIG 넥슨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예. S-오일이 올라가냐? S-오일도 빠졌잖아요. 지금 S-오일 아침에는 몇 프로 플러스였는데 지금 거의 보합까지 밀렸거든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대안이 없어. 딴 걸로 올라가는 게 없고 지금 뭐 그나마 명맥이 있는 건 약간의 이제 대체 에너지 개념들 조금 있고 원전하고 뭐 예, LNG 이런 쪽으로 좀 붙어 있는 거고 신규주들 그나마 좀 센 거고 일부 정말 바이오가 뭐 그나마 뭐 펄어피스 같은 건 이제 구글에서 뭐 앱 수수료 좀 낮춰준다 이래가지고서 일부 게임주들이 뭐 약간의 이제 호재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기사가 좀 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게임주가 좀 덜 빠지거나 플러스 나는 경우 일부 있고 또 이제 인플레를 자극시키면서 비료사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료주, 뭐 비료주 이런 것들 초강세 나오는데 그래봤자 다 읊어봤자 150개 안쪽이고 나머지 뭐 2,300~400개는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유가는 오늘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데 오늘 밤에 미국에도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뭐 원래 사실 지금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걔네들도 다우 기준으로 맨날 뭐 900포인트 빠지는 것처럼 그랬다가 끝에는 뭐 300~400 이런 정도이고 나스닥 많이 빠지는 것 같아도 1%대 아닙니까? 우리처럼 무슨 하루에 15% 빠지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냥 1% 정도면 그냥 수긍할 수준 이렇게 볼 텐데 만약 이게 2~3% 수준 이상으로 만약 확대된다.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가 물론 지금 아침 시장에서 오늘 밤 미국 시장 빠질 것까지 전 염두에 두고 그만큼이 더 엎어졌다고 보긴 해요. 그거 아니면 금요일날 우리가 안 빠졌죠. 미국 장은 빠졌는데 우리가 그냥 견뎠어요. 그 전날에 탄력도 있고 해서 견디면서 끝났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200이었는데 마이너스 40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심지어 플러스를 내주면서 끝난 거. 그날도 사실 야간 선물은 2.4%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만 합치면 한 5.5% 정도가 이틀 동안 야간 선물이 빠졌는데 그게 금요일에 안 빠진 게 오늘 6% 정도 빠지면서 이틀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를 반영한 거냐 아니면 오늘 빠질 것까지 반영한 거냐 요런 거 이제 조금
셈법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선반영 부분이 좀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 내일 반등할 수도 있죠. 미국이 늘 그랬듯이 항상 보면 우리가 아시아 시장 같은 데서 이제 먼저 열리니까 막 반영해가지고 오늘 밤에 저 유가 봐라 18불 19% 올랐으니까 분명히 오늘 미국장 뭐 아작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빼트리고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의외로 좀 온화하게 끝나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자, 지금 여전히 미국 선물 가격은 안 좋습니다. 얘네도 한 2% 정도 내외 지금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뭐 유일하게 산 게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인데 뭐 걔는 어쨌든 지금 저점을 경신하진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들 보면은 코스피보단 좀 양호하죠. 삼성자 하이닉스, 현대차 8, 9% 빠졌는데 지금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7%고 알테의전이 마이너스 3%, 심지어 펩트로는 이 와중에 플러스가 나오네요. 얘도 어쨌든 시총 상위주니까 나쁠 거 없죠. 그리고 게임주 일부도 플러스고 여기는 뭐 로봇주가 좀 마이너스, 레인보우가 9%긴 하지만 대부분 한 4%급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빠지는 거죠. 코스피의 대형주보단. 얘네들은 지금 한 7, 8%가 기본인데 코스닥은 한 4%, 5%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약간의 감도가 다르다.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제가 뭐 일부러 좋은 쪽으로 마사지를 하려고 해도 150개 오르고 2300개가 빠지는 장 보고 어우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뭐 욕이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니케이가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 또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빠질 때 니케이 우리나라 뭐 3분의 1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네들이 빠진다는 건 또 구실이 되는 거죠. 아,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또 빠지는 옆나라도 있네. 사실 뭐 산유국 아닌 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야 뭐 우리나라의 부분하고 크게 다를 거 없겠죠. 지난주에 버틴 게 용한 거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니케이도 지금 3,300포인트 빠져서 6%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랑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우리 6.8% 빠졌거든요.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진 거긴 한데 전체 분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은 안 했잖아요. 우리 시장이 화요일부터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화요일에 가까운 거죠. 지금 수요일급은 가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또 수요일 정도가 재현된다고 하면 진짜 데미지가 엄청 엄청 큰 거죠. 아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제 시간이야. 이거 조금 지나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지난주 화요일보단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안 파실 거면 이게 눈버리시지 그냥 이거 뭐 보고 있으면 뭐하나 안 파실 건데 보지 말라고 그냥 애둘러서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폭락장에서 대처법이라고 하는데 뭐 폭락장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조금 덜 빠진 그러니까 계좌가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
좀 덜 빠진다 하나는 알겠는데, 근데 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 지금 어제도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겁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만 하고 주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이런 국면들이 또 몇 번이고 맞이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좀 생소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던, 이거 뭐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거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도 물론 공격이 좀 있고 했었습니다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벌브가 돼가지고서 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친절하게 4주는 걸린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걸 너무 사실 간과를 한 거죠. 이게 사실 커요. 우리가 36개 주랭랑을 하려면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장이 빠지는데 덜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2월달 탄력이 있어서 초반에 한 30분 1시간은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좀 리스크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야, 이거 조금 하루 이틀짜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줄여놨으면 많이 화마를 피했을 텐데, 이거 못한 부분이 사실 제일 커요. 초도, 흔히 말해서 불길 잡는데도 초도 대응이 문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도 대응이 사실 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큽니다. 트럼프가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일주일 만에 끝날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줬는데 약간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란이 뭐 쉽게 합의를 해주던지 항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쭉쭉이 계속 올라가죠. 65불에서 65불이었던 게 지금 107불, 108불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인데, 다만 일정 기간 후엔 둔감해지는 거 맞아요. 우크라이나도 4년째 하고 있지만 전쟁을, 처음에 한두 달은 와 큰일 났다, 전 세계가 뭐 3차 대전이냐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몇 달 지나니까 유가도 그때 초반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초반 그 전쟁 났을 때가 사실 유가가 되게 높았을 때입니다. 92불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게 중동 국가가 아닌데도 이제 러시아 뭐 기름 이제 막 막고 이러다 보니까 123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 달에 그렇게 올랐다가 연말엔 70불까지 내려갔었어요. 중동 국가 아닌데도. 근데 이번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란 산유국으로서의 그 포지션은 비교적 낮습니다. 전체 산유량이 한 3%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란에서 기름 못 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주변국들 공격하고 정유시설 공격하고 드론 가지고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못 지나가게 어쨌든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꽉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카타르라든가 뭐 쿠웨이트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이제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감산한다고 하지, 뭐 LNG 같은 경우도 좀 줄인다고 하지,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둔감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일정 기간 요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게 문제죠. 이게 뭐 한 2, 3주 정도로만 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만약 한 2, 3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진짜. 자, 어쨌든 수동적인 해석보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참 이게 어렵고 힘들면 쉬어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한 10달 내내 그냥 쭉쭉 오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잠시만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면서 도망도 못 가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아침 기준으로는 50% 가까운 현금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 하락장에서 지난주만큼 계좌가 한꺼번에 깨지진 않는 것들이 뭐 다행스럽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깨지긴 깨져요. 덜 깨지는 거죠, 조금 지난주보다. 그거일 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워낙 많이 깨졌던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냥 좀 덜 깨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안도를 약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번 시장 뭐 끝을 보고 나서는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갖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현재 대부분 갖고 꽤나 높은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는 건
암묵적으로 이번 흐름이 끝나면 결국 다시 올라올 거라는 예, 굉장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5,600, 700도 상당히 훌륭한 지수인데 여기서 민스키 모델대로 된다고 하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렇게 될 거라고 글쎄 저 다음으로 또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생겼어요. 오늘 하락을 보아하니 지수가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 또 강하게 얘기하는 분은 그게 사실은 진짜 위해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도 이제 안 와닿죠. 나는 올라가서 결국 플러스를 만들어서 나와야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사고가 경직되면 사실 어떤 것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우직하게 견딘 끝에 과실을 따먹는 경우도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갖고 알게 된 것 중에 몇 가지는 뇌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예, 되게 이제 뭐라고 할까 시장의 상황에 순응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야 기회다 이러면 남들보다 덜 생각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제가 봐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직근 뭐 그냥 우직하게 이게 적어도 뭐 2, 3천에서 올라오는 장을 기대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6,300에서 10%쯤 조정받은 장이라고 하더라도 5천대 뭐 중반장이잖아요. 지금 오늘 빠지기 전 기준으로 보면 진짜 고공권에 있는 지수죠. 예, 고공권에서 이게 조금만 뭐 악재가 터지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후달리고 쭉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이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예. 다음번에는 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까먹지 않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또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당하면 안 되시겠죠. 야, 그나마 진짜 신규주만 세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신규주의 날인 거 맞죠. 예. 금요일날 올라왔던 S팀도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20이 됐고 엑스비스는 뭐 상한가 계속 유지 터져봤자 별로 안 내려가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자, 펩토론만 올라오네요 진짜. 예. 뭐 펩토론 올라오면 펩토론 올라오는 이유야 뭐 비만 아니면 뭐 딴 거 있을까 싶은데 예.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시간은 이제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내일 아침에도 뵙겠죠. 결론적으로는 뭐 살아서 보자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살아서밖에 못 보겠네. 살아서 보세요. 네, 잘 좀 견디시고 뭐 기왕 견디신 거 끝에 제일 끝에 예, 얻어 터지고 끝에 손 놔버리고 이러시지 말자.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조금 더 웃으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장 머사지 1부 순서 예, 다음 2부, 3부까지 계속 좀 예, 들어주시면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